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다음 주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탈바꿈합니다. 하지만 명칭에 특별과 자치만 붙을 뿐 정작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강원특별법에 의회와 관련된 특례가 삭제되면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현수막이 걸린 강원도의회. 강원도가 자치도가 되면 도의회도 특별자치 도의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규제 해소와 환경과 농지 관련 권한을 넘겨받은 것과 달리 도의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특별자치 도의회일 뿐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당초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도의회를 위한 특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도의원 정수 특례에는 화천과 양구, 인제와 같은 군지역에 도의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 지역구 의원이 44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날 수 있었지만 불발됐습니다. 또 제주도와 세종시처럼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를 별도의 자체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처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수와 사무기구를 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국회가 강원도의회 특례를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제주와 세종시 의회 수준의 자치권조차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의 권한 강화에 비해 빈손 도의회가 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욱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폐단,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가 달라지려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관련 특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회를 설득할 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처럼 시간에 쫓겨서 사실은 좀 충분한 이런 소통이 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도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도정을 밀착 감시하고 도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 힘써야 도의회 특례 여론이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나오지 않아 지자체들마다 유치 움직임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18개 시군 단체장들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동해와 횡성이 참여했습니다.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이다 라는 오늘 우리의 외침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영되길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꾸리고 공공기관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해 기존 혁신도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도시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전해올 공공기관의 사무 공간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 혁신도시 내 공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차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미리 조금 확보를 하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업무용 그 사무 공간을 좀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정부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2차 이전 공공기관을 발표하면 그에 따른 유치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첨단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쪽 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다가 관심을 좀 기울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지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에서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춘천시가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10개, 강원도의 유치 대상 기관은 32개입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와 춘천시 모두 원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국방연구원 등 4개입니다. 하지만 올해 임차 기관부터 이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전망되면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국도 42호선 동해시에서 정선군 구간, 이 백봉령 구간은 차로가 좁고 구불구불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로의 직선화와 터널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불구불 도로가 끝없이 이어지고 가파른 경사 구간도 계속됩니다. 국도 42호선 백봉령 고갯길은 동해시와 내륙을 잇는 유일한 도로지만 급커브가 많고 경사가 심해 도로 이용객들이 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시 사마동에서 정선군 임계면을 잇는 백봉령 고갯길인데 상습 결빙이 발생하고 비가 올 때 사고 위험이 큰 데다 브레이크 파손 사고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굴곡이 많고 또 이제 구간이 길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도로가 42번 국도가 돼 있으니까 서동로거든요, 괜찮은데 저 위쪽으로는 이제 동해 지나서 이제 강릉 경계구역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꼬불꼬불하고 백봉령까지가 힘들죠. 정부가 지난 2019년 전체 13.1km 구간 직선화와 터널화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다음 달이면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됩니다. 동해시와 도로건설당국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내년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하고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다음 제 기조비에 대해 총사업비가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2014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9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2년 전 원주시가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했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나온 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쓰면서 정작 사업장이 들어설 건물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시와 지역 사업체가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이른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주시가 3억 원 상당의 토지를 제공해 업체가 4층짜리 건물을 짓고 장애인 60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건물을 지으려던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삽도 뜨지 못했고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원주시와 해당 사업자 간의 협약에 따라 장애인 고용공단이 지원한 17억 원이 유일한 재원이었는데 이 돈을 회사 유지비와 식비, 대출 상환 등 엉뚱한 곳에 썼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전국 의무전송 채널 강원지사인데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며 갑자기 기자 등 직원을 대거 고용해 사실상 영업직으로 이용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 기자라는 직책을 달고 관공서를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면 납부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 통해서 우리한테 좀 일을 줘라. 또 건물 1층에 들어갈 카페를 구상한다며 카페 투어를 다니는가 하면 직원 식사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먹는 걸 원래 좋아해요. 한 끼에 무조건 술을 안 먹어도 2차까지 가야 되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밥을 무조건 2차까지, 많게는 3차까지도. 지원금은 다 쓰고 착공은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자 장애인 고용공단은 결국 보증보험을 통해 지원금을 회수했습니다. 최종 통보를 했죠. 반납을 하시든지 진행을 하시든지. 그래서 반납도 안 하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찾아갔지만 아예 다른 곳으로 바뀌어 있었고 원주시와 공동 설립한 법인 주소로 나와 있는 곳 역시 굳게 문이 닫혔습니다. 사업자 대표는 취재진에게 연락해 원주시가 건축 인허가를 끝까지 내주지 않아 사업이 어그러졌다며 원주시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86개 해수욕장이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차례로 개장합니다. 다음 달 1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처음 개장하고 강릉시의 나머지 해수욕장은 7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속초는 8일, 동해와 삼척은 12일, 고성은 14일에 개장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고 양양은 개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산불 피해 시설물을 해수욕장 개장 전에 대부분 정비할 예정이며 다른 시군도 피서객 편의 시설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4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강원도 6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홍천군 두촌면 자은 3리, 철원군 철원읍 월아리, 양구군 동면 지석 1리, 인제군 기린면 현 5리 등입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4년 동안 국비 85억 원을 포함해 129억 원을 투자해 생활 위생 환경 개선, 일자리 문화, 집수리 지원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특수목적대학 진로 캠프를 시작합니다. 오는 9일까지 5일 동안 사관학교 경찰대학 진학지원 캠프를 열고 대입 전략 컨설팅과 모의 입시 체험 등을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해 신청 학생 150명 가운데 30명만 선발했다며 이번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다음 달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응급 환자의 응급 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강원도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도의원은 강원도는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기관과 함께 의료 인력도 부족해 응급 환자가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게 응급 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 남이섬에서 오늘 10일부터 2주 동안 매주 주말과 일요일 어쿠스틱 청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어쿠스틱 청춘 페스티벌은 청춘 뮤지션들이 꿈과 열정을 노래하는 버스킹 축제입니다. 올해 축제에는 10개 팀이 참가하는데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페스티벌에서 공연했던 팀들 가운데 선발했습니다.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1인 시일 내에 법원의 감정평가를 거친 뒤 피해 주민 150여 명이 공동으로 한전에 청구할 손해배상의 규모를 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4월 11일 산불로 주택과 펜션 등의 화재 피해를 입은 강릉 주민 200여 명이 산불 비대위에 참가해 한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승리가 없는 강원FC가 홈에서 반등을 노립니다. 강원FC는 오늘 저녁 7시 30분 춘천 소감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하나원큐 K리그1 17라운드를 치릅니다. 지난 2일 강원은 대전과 가진 원정 경기에서 0대2로 패했습니다. 강원은 이번 시즌 16경기에서 2승 6무 8패로 꼴찌에서 두 번째인 1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2040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2040년을 목표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위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분석해 중부 내륙 중심 도시 100만 광역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과 분야별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짜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공무원과 시민 인터뷰를 진행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내년 4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성인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할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동아리로 선정되면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사업이 끝나고 실적에 따라 내년 신청에서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양구군이 올해 여름방학 기간 부업 활동에 참여할 대학생 145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휴학생과 대학원생, 사이버 대학생은 제외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7월 3일부터 8월 말까지 양구군 산하 공공시설 12곳에서 운영 보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지원은 오는 9일까지 양구교육 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유정 문학초는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프로그램 김유정 새기는 아이들을 운영합니다. 김유정 새기는 아이들에서는 작가의 작품을 토대로 문학과 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 등이 마련됩니다. 수업은 다음 달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6회차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다음 달 7일까지입니다. 속초시의 지역화폐 소초사랑 상품권의 구매액이 발행액 대비 9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속초사랑 상품권 42억 원이 발행된 가운데 5,877명이 37억 100만 원어치를 구매해 구매율은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등 가맹점도 1월 기준 1,600여 곳에서 2,11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속초시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속초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구매자들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각종 수당 지원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6.25 찬전 기념탑 건립이 추진됩니다. 노용호 국회의원은 국가보훈부가 현충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춘천의 6.25 참전 기념탑 건립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기념탑 건립에 국비 1억 9,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휠체어 릴레이가 오늘 원주에서 펼쳐집니다. 원주시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만들기 캠페인 차원에서 장애인 70명이 휠체어를 타고 직접 인도를 이동하는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참여를 통해 현실에서 휠체어 이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복지관 무장애 마을협력단은 2021년부터 장애인 이동권과 소통 무장애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폭언, 폭행 피해가 이어지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 민원실의 민원 창구 가림막을 기존의 아크릴 재질에서 외부 충격에 강한 강화 유리로 교체했습니다. 또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보급하는 한편 민원실 내 청원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